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투자 산업 중에 하나가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실상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은 이게 또 어렵다면 어려운데 또 바꿔 말하면은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좀 공포에 투자해서 환희에 판다라는 게 이 사이클 산업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 랭킹 쇼 시간으로 이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게 3월 13일자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이전에 한번 몇 번 언급을 드렸었던 건설기계 섹터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는 아니어도 몇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해드린 것 중에서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무슨 영상이었더라.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네요. 러우 전쟁 2주년 66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요 주식 무섭게 올라간다 하면서, 여기서도 제가 이때 두산바켓을 설명드렸나, 현대건설기계 설명드렸나, 인프라코어를 설명드렸나, 셋 중에 하나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건설기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3주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큰돈 벌고 싶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인프라 요 3개 주식 꼭 사모하라. 요 3개 주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산바켓이랑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앞에 HD가 들어가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요 3개를 얘기한 영상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도 건설기계를 몇 차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바로 여기 허를 찌르는 강세장 온다, 꼭 사야 할 1순위 주식, 여기서도 이제 건설기계, 이건 한 달 정도 전쯤에 올려드린 영상인데, 그래서 건설기계를 지금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투자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실상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은 이게 또 어렵다면 어려운데 또 바꿔 말하면은 좀 이제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좀 공포에 투자해서 환희에 판다라는 게 이 사이클 산업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같이 경기 안 좋아가지고 다들 힘들어지고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세일 찬스를 노려가지고 외형 확장을 나서는 경기 민감 혹은 사이클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호황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외형 확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국면이 왔을 때, 불경기가 왔을 때 누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기업 말고 살아남는 걸 넘어서 망한 기업들을 인수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애들이 이제 경기 회복되면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클 산업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IT 반도체 전자 쪽은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축을 이루는 섹터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사실 요새는 AI랑 맞물려서 반도체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AI 반도체를 많이 설명드리는데, 뭐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반도체 해오던 기업들이죠. 근데 요새 트렌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검사 장비 쪽이 수요가 많이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 쪽에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로 가면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HB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뭐 어찌 됐건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설기계 종목을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또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고금리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금리라는 거는 불경기를 불러오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산업들은 사실상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로 바뀌는 지금 시기잖아요. 지금 사실상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저금리로 이제 올해 안에는 돌아서기 시작할 건데, 사실 저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 건데 금리 인하를 뭐 많이 낮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올해 안에는 좀 낮추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경기 사이클 산업의 종목들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에 뭐 미중 무역 전쟁 이후부터 해가지고 세 판짜기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특히 중국이 생산 공장 역할을 많이 했어요. 생산 공장 얘기할 때마다 계속 발음을 전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생산 공장 역할을 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떨어지면서 이 생산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인도라든지 베트남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특히 인도. 그리고 이런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인프라들이 다시 쏠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프라라는 게 뭐예요? 도로 깔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 건설기계 수요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쟁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건데 뭐 여기 인도 베트남도 있지만 미국도 있겠죠. 리쇼어링 정책으로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전쟁도 있었죠. 사람 죽어나가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도 있었습니다. 뭐 28 전쟁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전쟁들이 이루어졌었고 뭐 그리고 이제 그 바다 쪽에서도 테러도 이제 어느 정도 있었고 조금 이제 이벤트성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또 키워드로서 건설기계에서 중요한데 전쟁이 불러오는 건 결국 파괴입니다. 그럼 파괴가 됐다라는 건 뭐겠어요? 재건이라는 걸 해야 돼요. 다시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또 건설기계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제적인 이 돈이 흘러가는 금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이고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전쟁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공장 이전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 그 중에 3대장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두산바켓과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작년 8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이때쯤에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산바켓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던 3대장 종목 HD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전부 다 저평가예요. 사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고 얘네가 저평가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과하게 떨어지고 과하게 저평가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거나 구조적으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는 또 고평가를 과하게 받기도 하는 종목군이라서 사실 이 다이내믹한 주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또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3대장 종목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현대인프라코어랑 두산바켓이랑 현대건설기계를 보시면 되고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미국으로 이제 좀 공장을 되돌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입지를 잘 넓혀 나가고 있는 기업이 두산바켓입니다.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같은 이제 해외 마켓,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재건 요런 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게 HD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인프라코어예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인프라 수요가 많이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전력 인프라부터 지금 교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추천을 드려서 뭐 수익 엄청나게 드렸죠. 지금 또 오늘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진 자들의 영역이에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주주분들은 요거 그래서 못 사신 분들은 효성중공업 사라 그런 거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LS일렉트릭이죠.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LS그룹주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가온전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온전선 또 신고가 썼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3대장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대장주로 구성을 해놓으면은 이것도 아주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 이제 뭐 굴삭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런 거 건설 중장비들 판매하는 기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 영상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여러분들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10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두산바켓하고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1순위로 보세요. 얘네가 대장주들이라 얘네들이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코오롱 글로벌이랑 건설기계 쪽에서 2순위로 이제 볼만한 게 코오롱 글로벌이나 이제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소형주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성향이 다릅니다. 이제 좀 대장주 개념으로 요 세 개, 두산바켓부터 현대그룹, 건설기계랑 인프라코어가 대장주 개념이고, 조금 2순위 개념으로 볼만한 게 코오롱 글로벌이랑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스몰캡 소형주를 좋아한다 하면은 진성TC랑 DY 파워가 좋습니다. 네, 요 종목들이 좋아요. 소형주 개념들, 소형주 종목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겠죠. 한번 올라갈 때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고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이슈라든지 이런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 경향으로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모라든지 히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데모랑 히림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테마로 봤을 때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해인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3개, 5개, 그리고 7개, 4개 하면 11개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데모랑 이런 종목들 좀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제 테마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링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어때요? 900억 정도. 조금 올라가면 이제 뭐 1000억대 위로 올라갈 텐데,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재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3대장 애들은 워낙에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대장주들이고, 요런 이제 히링 같은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익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게 25년도부터 매출부터 해가지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2025년도 정도부터는 일발 역전이 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 사실 테마 성향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히림이 데모보다는 뭐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데모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히림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유리하겠죠. 주가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좀 바닥에서 딛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때 작년 말에도 어느 정도 움직여가지고 갈만한 뉘앙스를 보이긴 했는데, 이 올라가던 것도 거품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바닥에 눌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ROE가 20%대까지 올라가게 될 걸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PER이 5배 아래로 내려가고 PBR도 마찬가지, 심지어 배당도 꾸준하게 잘 주고 있던 종목이라, 히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몰캡이나 테마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해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 정도부터는 적자를 면하게 됐죠. 매출도 사실 22년도에 많이 힘들었는데 23년도부터는 이제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훨씬 더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이제 스몰캡으로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데모나 해인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뛰잖아요. 이렇게 뛰면 찍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사실 이제 데모나 해인, 히림 이런 종목들은 큰돈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고 소액으로 접근해가지고 한번 슈팅이 강하게 수직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요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지금 해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림도 그렇고 데모도 그렇고 이렇게 일발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가 기회입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메리트라고도 볼 수 있고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19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점 뚫고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매물대 깨져버리면 또 무섭게 떨어져요. 나는 이제 무섭게 올라갈 거냐 무섭게 떨어질 거냐, 근데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재건 이슈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건설 기계에서 이제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테마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서암기계공업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서암기계공업은 사실 지금 주가가 한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총이 많이 났습니다. 저의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총 1000억이 넘어가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투자를 한다라고 고려를 하면 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스몰캡은 큰돈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내가 비중을 태울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굵직한 돈들은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쪽으로 밀어넣고 조금 내가 일발역전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데모라든지 해인이라든지 히림, 서암기계공업 더 껴주자면 뭐 서현탄메탈이나 화천기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화천기계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대를 뚫어가지고 사실 내가 차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화천기계가 1등이에요. 왜냐면은 차트는 지금 화천기계가 제일 좋아가지고 제가 보기에 내가 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천기계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다, 조금 내가 트레이더다, 트레이딩 매매를 나는 선호한다 그러면 화천기계가 가장 좋습니다. 수급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 화천기계, 우량주 관점으로 대장주를 보겠다라고 하면 두산바켓부터 해서 현대그룹의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대장주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3대장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이나 이제 2순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진성트잇이랑 코오롱, DY파워, 그 다음에 코오롱글로벌, 현대에버다임 이렇게 4개 종목을 좀 2순위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장주는 너무 이제 좀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나는 다이나믹한 리스크를 좀 더 지고 다이나믹한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2순위 종목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데모나 히림이나 해인이나 서암기계 이런 종목들은요 좀 테마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테마 성향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성질의 종목들이라서 테마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테마 매매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 재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묶어가지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내가 좋아한다 하면 화천기계. 이 건설기계의 전반적인 이 산업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요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어지간해선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좀 밸런스 좋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써드린 여기 종목들이 대장주나 2순위나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이제 성향 따라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대장주에서 하나, 2순위에서 하나, 테마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싹 다 분할 매수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건설기계 분야로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모험 걸기도 그렇고 너무 재미없는 것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무난하게 가고 싶다 하면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다 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운영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간간히 종목들 그 안에서 대박도 터지고 하면서 이제 또 수익률도 만족스럽고 리스크 관리도 가능한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이 건설기계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들은 이전 영상들에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직히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는데 꼭 조회수 안 나오는 영상들에서 얘기한 종목들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소수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안 본 영상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 허를 찌르는 강세장 온다, 꼭 사야 1순위 주식, 여기서 분석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인프라 3개 주식 사세요, 요거. 그 다음에 66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요거. 요렇게 3개 영상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짜드린 요 포트폴리오대로 매매를 해나가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투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하시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거기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인 거지,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런 채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주식들을 소개해주는 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투자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설기계 섹터들도 왜 건설기계에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3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것도 꼭 보시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